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오늘은 나스닥과 비트, 이더, 위믹스 리플을 여태까지 분석한 것만 살짝 보고 넘어갈 거예요. 어제 반등이 어떻게 나왔는지, 반등이 상황이 좋게 바뀌는 건지를 좀 상황을 판단해 볼 수 있는 분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나스닥을 첫 번째로 보는 이유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런 자리가 뚫리면 다시 한번 이런 구간 대충 볼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좀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이게 여기라고 하더라도 좀 마찬가지죠.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계단식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 있고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뚫리니까 다시 한번 여기 리트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과거의 종가 부근 이런 자리에서 결국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서 의미 있게 반등이 나온 거, 저항받고 지지받은 의미 있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처럼 이미 반등을 세게 하고 난 하나의 흐름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잡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한 게 이걸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저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하나의 다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게 코로나 빔이죠. 코로나 빔이 나오기 전에 저항 나왔던 자리, 이 자리에다가 제가 가로줄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 세 개의 선, 그리고 여기서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여기죠. 이런 선, 결국에 이 그런 부분에서 지지 저항을 좀 받았다라는 건데, 여기까지는 전 이해를 하겠고, 이 오늘 나온 반등 자리가 저는 어떤 다른 지지 저항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 것 같은 도중에 하나의 흐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여기까지 저는 내리고 나서 반등이 좀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 뚫고 다시 한번 여기를 온다라고 하면 이 9799도 강력한 지지 구역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을 때 그거는 조금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자리들은 과거에서 봤었을 때도 저항이 나왔던 자리 정확히 또 저항이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 뚫리고 나면 저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이 바닥을 테스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서 살짝 올라갈 수 있는 아마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그냥 막 여기가 저점으로 찍고 올라간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내려온다라든지 여기에서 나왔던 반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서 나온다든지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렇게 좀 지나가 보도록 하고, 비트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사실 이번에 나온 반등이 저는 어떻게 좀 보고 있냐면, 사실 여기 있죠. 이 부분 파란 선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저항이 나왔다 지지를 받은 자리가 결국 종가 자리가 여기에요. 꼬리는 다 우선은 계산하지 않을게요. 그런 부분을 지지를 한번 받고 가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처음, 그러니까 올라가서 최초로 이제 여기 구역에 도달해서 깨지는 상황이 왔었을 때 결국에 다 말아 올린 것처럼 이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옆꼬리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이 종가, 여기서 나왔던 결국에 최종의 종가 자리의 하단, 여기서 결국에 한번 테스트를 하고 올라간 게 아닌가, 거기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갈 곳은 저는 이 16K라고 좀 생각을 해요. 계속 저는 여기가 타겟점이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결국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계속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종가 자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 구역이 깨지냐 안 깨지느냐에 따라서 밑으로 가냐 한번 반등하냐 차이고, 얘 같은 경우 이제 저항선이 명확하게 나오죠. 여기도 결국에 저항이 될 거고 결국에 여기도 저항입니다. 여기도 저항이 되죠. 그리고 이런 추세선을 그었던 자리랑 이 구역이 겹치고 이런 자리가 다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지켜주고 바닥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가서 여기 구역에서 확실히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횡보를 되게 많이 하고 특별한 이슈가 생길 때까지는 뭔가 계속 횡보하는 그림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도 좀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결국에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 과거의 종가 자리예요. 여기를 제가 빨간 선으로 보기 좋게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에 있느냐와 이 위에 있느냐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큰 횡보 구간이라고 좀 봤을 때 이 구간이 하나의 큰 횡보 구간일 수 있고 이 위가 하나의 큰 횡보 구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종가 기준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가 다시 저항점이 돼서 쭉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놀 거면 놀아야지 이 아래에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그 장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만약 종가가 이렇게 뚫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기 이렇게 맞고 떨어져서 이 아래에서 놀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가 횡보를 되게 오래 하고 반등이 계속 나오고 매수세가 그래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저는 이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 이 자리 되게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저점 자리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반등이 나올 자리에선 나왔지만 아직은 뭔가 위로 갈 거라는 확신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하나의 아직은 횡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더 같은 경우에도 이 1값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부근에서 사실 지금 반등이 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 1190달러 정도가 저점인데 이게 이제 1값으로 반등이 온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비트가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어느 정도 좀 상승의 흐름이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5파동이 나왔고 조정파동이 1값까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 1값에서 정확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고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선에서는 다음 파동을 갈 수가 있어요. 이 5파동이 하나의 1파동이 되고 이제 여기 조정값이 2파동이 되는 그러면 이렇게 그어놨던 것 중에 1파, 2파, 3파라고 하면은 우선은 이 3037달러가 3파동의 목표값이지만 그 전에 한번 도달을 해서 풀어야 되는 게 결국에 이 2327달러 결국에 이 추세선의 하단 2327달러 가기 전에 좀 이런 자리에서 저항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의 모습과 이더의 모습이 사뭇 좀 달라서 비트는 기준으로 하면 지금 얘처럼 여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더 가격이 이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차이감 좀 달라서 이거는 좋아 보이는 거고 비트에서는 간당간당해 보이는 거고 이렇게 좀 분석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비트 이더 같이 보면서 트레이딩을 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 때문이에요.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확실한 평가가 되게 힘들다. 리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여기서 그냥 반등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종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상태고 저는 조금 더 깊게 빠질 줄 알았거든요. 어제 얘 같은 경우에는 5%밖에 하락을 안 했단 말이죠. 다른 코인들 뭐 조금 안 좋은 것들은 10%도 하락을 하긴 했었는데 그 가격대가 저는 이 구역이 더 좋은 매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분석 그림을 그려놨었고 지금 이평을 봤었을 땐 아직도 이 단기 이평 노란색이 제일 단기 이평이거든요. 아직도 여기서는 저항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충분히 여기까지는 한 번 더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보면 또 비트가 내려갈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제 비트가 횡보를 하면서 얘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구간이 뚫리면 아래까지 쏟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비트가 16K를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의 하단까지는 도달은 하겠네요. 그리고 그 비트가 16K를 갔다가 반등이 나오면 결국에 저항이 나온다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 저항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모습은 그렇게 똑같이 따라간다라는 거죠.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 최근에 이제 리플 두 개를 분석을 해줬기 때문에 리플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여기서 저항이 나왔고 반등이 나온 자리가 이런 미들선 결국에 반등이 좀 나왔죠. 테더 마켓으로 봤을 때는 이 채널의 미들선에 지금 닿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글 업비트 거를 한번 볼게요. 업비트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줄 그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정확히 좀 나왔다. 그리고 거기를 그냥 삼각 수렴 형태로 좀 그려보니까 이런 형태를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 여기를 뚫고 가냐 못 가냐거든요. 리플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제 비트가 내리는 도중에도 반등이 좀 나왔지만 여기가 안 깨졌다라는 거
그게 조금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코인보다는 상태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엔 저라면 750원 정도대를 다시 한번 익절. 이 구간은 결국에 익절 자리예요. 파란색 구간은 익절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를 여기서 받은 사람은 여기서 바로 매도를 좀 해도 괜찮은 자리이긴 하고, 이제 여기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이 수렴을 위로 뚫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본절로 잡아두면은 충분히 나는 뭐 안 먹어도 상관없지만 올라가는 거 크게 먹어볼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팔면은 손절 금액은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전략일 수도 있죠. 하지만 데이 트레이딩처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익절을 할 자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빨리 5개의 종목을 좀 봤고, 저도 어디로 간다라고 섣불리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의 관점은 유지 중이고, 이 비트가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한다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 차트 기술적 분석이 아닌 외부적인 어떤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방향성이 한 번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번 CPI는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은 했었고, 중요한 것들은 저번에도 살짝 말했듯이 어떤 부동산 중국 쪽에서 터지거나 지금 뭐 은행들 터지는 부분, 14일부터는 이제 오늘이네요. 영국 쪽에서의 그 채권 문제 그런 것들이랑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 부분 쪽에서 뭔가 하나가 터질 때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반대로 거기서 뭔가 터져서는 터지는 게 아니라 어떤 호재가 좋은 쪽으로 뭐 전쟁이 종전선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슈로 한번 위로 한번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를 좀 해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고점을 계속 못 넘는다라고 하면은 수렴의 끝부분에 도달하기까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의 방향은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럼 이렇게 분석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